따라서 계기가 나누는 것은 나왔어요. 계기가 나오고 나서 다음에 공개를 하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화도 122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개발추진단 주택사업팀장 민영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설명회는 우리 지역이 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지난 2년여간 LH와 MOU를 체결하고 주민참여단과 함께 사전기획안을 준비하여 서울시와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드디어 오늘 정비계획안 위반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회를 통하여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항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궁금했던 사항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도시환경부 업무를 총괄하시는 장양규 도시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랑구 주택개발 업무를 총괄하시는 김현래 주택개발 추진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H 서울지역 본부 공공재개발 1부 김재규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의 발전관리를 위해 서울시에서 지정한 코디네이터 한효동님과 오문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화 122번 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대호 준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정규 도시환경국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니까 간략하게 청장님께서 이경기 청장님께서 오시는 게 당연한데요. 작년 10월 달에 여보세요? 네. 청장님께서 작년 10월 달에 설명회 할 때 오셨다고 그랬죠? 오늘도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자기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꼭 오실 겁니다. 청장을 대신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쉽지 않은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이제 효력을 가진 정비구역 지정 이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정말 준비하는데 제일 앞에서 일선에서 애쓰신 우리 강대호 준비위원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서울시 코디네이터 또 LH 또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나 우리 주민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우리 산 녹지 지역들을 빼고 나머지 주거 지역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층 주거지가 60% 정도 되는데요. 그 저층 주거지 대부분이 한 20년 이상 된 이 노후주택들입니다. 그만큼 개발을 해서 진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게 시급하다라는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는 작년서부터 청장님이 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했었습니다. 과조직으로 한 개 과조직으로
설치를 했었고, 올해는 더욱이 2개 팀을 더 보강해서 단조직으로 승격을 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여기 뭐 이 자리에 우리 주택개발단장님 계시고 우리 안에 직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여기 이 전문가분들이신 코디네이터 분들, 또 이분들 외에도 갈등 조정, 법률,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 금융 쪽 이 각 분야의 전문가 풀들을 저희가 이 서울시와 딴 데 지원을 받아서 한 100여 명의 전문가 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그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긴급히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 현장이 아마 제가 듣기로 10여 년 전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한번 좀 해제가 다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픔을 되살려서 되새겨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앞에서 끌어주시는 진짜 열정적이신 분들,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의 주택개발지원단의 이 지원 함께 똘똘 뭉쳐서 진짜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지금 선정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문들, 과정들 거치면서 서울시 협의들 거치면서 계획이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될 당시의 계획보다 현재는 사업성이 훨씬 좋아졌고 뭐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엇보다 주민분들 부담이 최소화되는 쪽, 그 다음에 정말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끌어나가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같이 한번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함께 저희도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대호 준비위원장님의 간략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위원장 강대호입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성사리 많이 와주신 분이 저로서 또 중앙 120기업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으로는 상봉역과 망의역, 또 서쪽으로는 중화역이란 막대한 정말 이 지역에 도로망이 이렇게 좋은 지역은 아마 25구층에서 3등 정도를 갈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 살면서 오늘 공공재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번권자인 중양구청장이 유경기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오늘 많은 내부에도 참석하시지만 아까 사회자께서 참석에 대한 말을 못 오신 두 선생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NG의 황상무 상무님 아까 소개 안 하셨죠? 상무님 정말 이분은 도시계의 기초부터 오늘날 2년여 동안에 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또 오늘 건축사님 정비구역 기초부터 오늘의 설계 과정까지 하신 허경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또 공동재개발연합회 박종길 신길 1구역 연합회 조합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보신 것 같은데 남구경 장익구역 위원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이제 기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행정이 중량부로부터 이관이 되면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로 상정하게 되면은 빠르면은 5, 6월달이면 고시가 떨어질 예상입니다. 이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동의서를 다시 진구를 해야 합니다. 동의서 진구는 약 50%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또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동의서 진구를 하면서 진구가 되게 되면은 저희는 구청의 조합대표 승인을 신청해서 30일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사업이 박차를 가면서 비영리 단체로서 활동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학원에서 약 1년 동안의 사업인가와 고시를 받게 되면은 이제 관리처분 제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평행 비전과의 모든 과정을 3단계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아파트를 동호수를 배정하면서 같이 가는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시점 되면은 여러분들 감정 평가를 받고 개개인 종전 자산가에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례율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건설사가 시공이 되면은 그때 입주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청산 절차만 거치는 조합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약 2029년에서 30년 왔다 갔다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건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쁜 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까지 오신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역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업체 주식회사 KTS 엔지니어링 황성식 산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KTS 엔지니어링의 황성식 상무입니다. 네, 앞서 참석해 주신 비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작년 10월에 사전기획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이제 정식적으로 정비계획 위반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좀 동의라든가 이런 단결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그 정비구역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화 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한 그 주민설명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계획, 추진경위, 그다음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정비계획안, 그리고 향후 일정, 그리고 마지막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는 LH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입니다. 네, 사업 대상지는 주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화역과 상봉역 더블 역세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북측의 봉화상로를 통해서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어서 충분한 지금 노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정비구역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74,448해배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10월에 저희가 그 사전계획안 때 보고드렸던 것보다 한 1,000해배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7층으로 되어 있고 봉화상로변의 일부만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필지수는 전체 481필지고요. 건축물 현황은 전체 322개 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상지 현황 간략하게 사진으로 설명드리고요. 이거는 지난번 저희가 사전 기획안 때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봉화상로변에서 바라본 모습하고 2번은 중흥초등학교를 바라보는 모습,
3번은 지구 동측에서 사업구역 경계를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요. 4번은 지구 서측에서 지구 경계를 바라본 모습이고 5번은 사업 대상지 내부에 현재 한 4m 정도의 협소한 도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중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동측으로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사업 대상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사업 추진경입니다. 2011년에 기본계획상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저희 사업지구에 대해서 2012년 11월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었고요. 21년 3월에 한 37,000회배 정도로 공공재개발 선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측과 남측에 구역을 확장을 해서 66,000제곱미터로 정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년 10월에 현재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전 계획가를 선정을 해서 2022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사전 계획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LH, 그리고 주민, 그리고 중랑구랑 같이 연계를 해서 2022년 8월과 9월에 두 차례 사전 자문 회의를 거쳐서 현재 최종안을 확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10월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세부 추진경입니다. 2022년 12월에 이제 사전 계획을 완료해서 사전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고요. 연말에 정비 계획안을 접수를 해서 1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조치를 하고 지금 3월 8일부터 어제부터 주민공란 공고를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란 공고는 법적으로 한 달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다음 달 4월 7일까지 공람을 하게 되어 있고 도서들은 주요 자치센터라던가 아니면 추진위원회 이런 곳에 비치되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일 주민 설명회 이후에 이제 그 외의 의견을 4월 달에 청취할 예정이 있고요. 그것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5월에 상정을 해서 도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일단 지난번 사전 계획안을 하고 지금 바뀐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공공청사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토지랑 건축물을 지어서 같이 기부 체납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 그리고 중랑구의 협조로 건축물 기부 체납은 제외를 하게 돼서 일단 80억 정도의 부담이 좀 완화가 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게 사전 계획안의 구역계고요. 빨간색이 지금 금해 저희가 보고드리는 구역계가 되겠는데 도시 시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포함을 해서 좀 구역계를 확대를 해달라는 부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구역계를 확장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는 의견들이 없어서 사전 계획안이랑 크게 바뀐 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부분 추가 이제 편입한 부분이 1,100제곱미터 정도가 증가가 돼서 사전 계획안 때 69,347.7제곱미터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 금해 7,448제곱미터로 지금 상정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있고요. 획지 면적이라던가 나머지는 바뀌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안을 토대로 이제 정비 계획안 작성을 했고요. 남북 공공보행통로라든가 동서북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부분만 면적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반시설 중에 도로 부분하고 그냥 전체 구역계 면적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용도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은 대부분 2종 7층 이하고 봉화산로 쪽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공동주택이랑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가는 획지는 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건축물 밀도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210%로 계획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받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기부 체납에 따른 상한 용적률 250%로 계획을 하고, 법적 상한 초과로 290.11%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이는 35층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개선은 전체는 한 3m 정도로 건축 개선 계획을 했고요. 공공보행 통로는 남북축으로는 10m, 동서축으로는 15m로 계획을 하면서 공공보행 통로뿐만 아니라 통영축까지 같이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건축 계획 부분입니다. 용적률은 앞서 정비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지하 2층, 지상 35층, 최고 35층까지 계획을 하고요. 세대수는 1610세대로 지금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차 대수는 한 2247대로 계획을 해서 세대수 대비 1.4대, 법정 주차 대수 대비 1.8대까지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전체 저희가 1610세대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토지 등 소유자 782세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782세대를 제외한 828세대 중에 414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그 다음에 414세대는 지분형 주택을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남북측 공공보행 통로 중에 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썬큰 공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고, 전체적인 저희 아파트 배치에 대한 조감 형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업지 전체적인 조감도고요. 방향은 남동 측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북측으로 중초등학교가 보이고요. 남북측 공공보행 통로가 좀 강하게 좀 보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향후 일정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4월에 제가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 구의회 의견 청취까지 다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안을 보완을 한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상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정 요청을 하게 되면 5월경에 도시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심의에서 한 번에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전제하에 6월에 바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민대표회의 구성이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 그리고 2025년에는 사업시행인가, 2026년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2027년에 철거 및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정 분담과 안내에 대해서는 LH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정비사업처 조세진 대리입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말씀드린 추정 분담금은, 소유자 개별 추정 분담금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 의거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다시 수립하고요. 그리고 분양 신청 전에 다시 통지드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전자산 평가액은 지금은 확정 금액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인이 감정평가업자가 정식 감정평가하고 그거를 산출 평균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신축 분양 가격도 확정 금액이 아니고 관리 처분 계획 시 변동 가능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안내물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100% 이상은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것, 100% 미만은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음. 중하 119구역은 105%로 사업성이 양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종전자산 평가는 공시가격에서 보정률을 곱한 값인데 이 개별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이 공시지가에 시세와의 격차를 나타내는 보정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1.6, 토지는 1.9를 곱하게 되는데 이것은 확정값이 아니고 21년 그때 후보지 선정 당시에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약식으로 낸 결과값이고요. 다음. 그래서 공동주택 소유자이다. 그러면 공동주택 공시지가에서 공동주택 보정률 1.6을 곱한 값이 공동주택 개별 종전자산가액입니다. 다음. 단독주택은 토지랑 건축물로 나뉘게 되는데요. 토지는 토지 공시지가에서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보정률 1.9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 경과 연수에 따른 평당 금액이 있습니다. 이 평당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토지랑 건축물이 합산한 가격이 단독주택 추정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다음. 이렇게 산정한 결과값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식은 이렇습니다. 권리자 분양 가격, 즉 신축 아파트 가격에서 방금 계산한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서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를 곱하게 됩니다. 이 권리가액을 뺀 차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종전자산 가액이 7억인 경우에 24평형을 받고 싶다. 24평형 6.29억과의 차익 7.35억이 권리가액이니까 차익이 1.06억을 환급받게 되고요. 좀 더 넓은 평형을 원하신다면 35평형 7.52억과 7.35억과의 차이 0.7억을 좀 더 분담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산출 방식으로 소유자 개별적으로 추정 분담금을 다 계산해 놨습니다. 정비계획 도서안에 반영해 놨고요. 이 정비계획 도서는 공람기간 3월 8일부터 4월 7일 기간 동안에 구청이랑 준비 사무실에서 소유자 개별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LH공사에서 말씀하신 추정 분담금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계획은 제가 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지금 계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쁘게만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대부분 어르신들이 한 30평 정도의 대지와 그 위에 건물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계산법대로 하면 30평을 내주고도 아파트 한 채 못 받으세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종전 자산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구역이 평당 1,000이에요. 공시지가가. 그럼 계산을 해봐요. 30평이면 3억. 여기에다가 아까 곱셈 한다고 해도 한 4억 5천? 그럼 아까 여기 표에 나온 거 있죠? 전용 59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18평이에요. 18평이 6억 2천이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2억 정도를 더 내셔야 18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30평을 들였으면 살 집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치죠.
여기 계신 분들 한 달 소득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도대체 2억, 3억을 빌려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 대출을 갚고 그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드냐는 게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뭐 LH에서 대출을 갖다가 30년 무이자로 해주신다면은 이 계획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계획 없으시잖아요. 여기 혹시 지원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 정도에?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기 건지수하고 이름을 대셔야 말씀을. 저는 저기 5길 4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5길 47번지에 살고 아니 있습니다. 계신 분이 9번지는 몇 분이시고 135에 31에 살고 있습니다. 130에 31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지 한 30년은 넘었고요. 그래야 이제 모든 게 예. 제가 얘기는 자기 소유자와의 소재지 주소에 됐을 때의 그런 이해관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쁜 말 생각하지 마시고 이현정 강대입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학습으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으로 온 게 아니고 주민 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추정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의 추정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이라는 것은 종전토지가에게 내가 반비례할 것이냐 정비례할 것이냐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땅이 이제는 내가 30평이라고 해서 30평이라는 의미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사가 부분 감정을 하냐 전체 감정을 할 것이냐 따라서 골목에 있는 땅이냐 도로에 있는 땅이냐 8m냐 4m냐 2m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전 자산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131에 아니죠. 여기에 이해관계에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자 H 정우람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방금 주신 질문은 이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내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일단 재개발 사업은 도시환경정비법 문구 그대로 따르면 낙후된 구역을 도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제 낮은 층을 높게 올려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은 토지를 30평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30년 이상 된 빌라 한 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여서 66% 동의율을 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숫자로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평 그러면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하더라도 3.3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토지는 지금 1.9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점도 확정 아닙니다. 네, 확정은 아닌데 지금 있는 대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1.9. 일단 저 설명을 한번 네, 설명을 듣고 먼저.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숫자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부동산원과 협업을 통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수치를 어느 정도 받은 숫자입니다. 다만 재작년에 평가된 숫자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인데 일단 이 기준으로 주민분들이 최소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동의서를 낼지 말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토지 기준으로 1.9를 곱했을 때 이제 3.3억이니까 약 6억 정도, 6억이 좀 더 넘겠죠. 그럴 경우 이제 다음 장 신축 아파트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토지, 지금 기존의 2종 7층 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2종으로 올렸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대신 이 인센티브를 기존 주민들이 100%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니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라. 이런 사항들이 붙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일단 내가 토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난 손해인 것 같다. 그럼 반대로 빌라 작은 거 갖고 있는데도 주택을 받으시는 분은 반대로 반대급 부적으로 이득이 있으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정확한 이 기준으로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빌라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1.8억이거든요. 1억 8천이요. 빌라. 1억 8천에다가 아까 1.6 곱하신다고 해도 3억이 안 나오실 거예요. 빌라분들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걸 6억이라고 하시는데 집을 받아가실 수 있다고요? 그걸 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부분도 답변 드리면 기존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한 건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는 그 당시 시세의 70% 수준입니다. 현재도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지금 분양가는 이 바로 옆에 있는 중하 1구역의 분양가를 어느 정도 적용을 했고요. 이 분양가로 주민분들은 더 싸게 조합원 분양가 수준으로 받아가시는 겁니다. 100%. 그러면 실제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될 경우 그 프리미엄을 100%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더 하락할 것 같다, 뭐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아니 나는 부동산이 떨어질 것 같으니 이 집에 그냥 그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신축에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돈을 더 내셔서라도 살고 싶으시면 찬성을 하는 건데 지금 있는 걸로 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못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그 전에 설명이 되냐는 거죠. 주민분들한테. 이거 알고 동의하시는 거세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 금액에 대한 안내가 나갔느냐이고 지금 오늘 자리가 정확한 법적인 설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속임없이 이 수치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직접 분담금을 추정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제 동의 의사 또는 추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궁금한 사항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예, 저쪽에. 예. 예, 안녕하세요. 저희 중화동 1349역 1349 사람인데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 개개인별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판단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금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구역이 뭐 지금 현재 시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올랐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뭐 매각하고서는 이제 자기는 여기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개개인별로 다 다를 텐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게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각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 토지거래를 이렇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방지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수요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관련된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저쪽 아주.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141-121 소유주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여기 안내 설명회에 참여를 하는데 이 진행 방식이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뭐랄 질문을 하려고 하거나 또 답변을 듣고자 하면은 되게 가로막고 막 흥분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저희를 막 가로막아요. 충분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3번 했어도 이해하는 바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와 별개로 진행이 막 되고 있어요. 저희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로 나중에 동의서 써주고 나중에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항의할 데가 없어져요. 두 번째 동의서를 분명히 이제 거둘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희는 마지막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떠맡아요. 추가 부담금이 정리 많이 이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고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답변도 성의껏 해줘야 되고 하는 지금 너무 바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방적으로 막 끌려가는 것 같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리 여기를 다녀봐도 이해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강대호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행사항이 몇 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130일에 30일이라고 하셨던가요? 135에 31호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은, 선생님도 저를 많이 봤을 거예요. 동네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까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중량구청장이 관리처분 때에 대한감정이나 한국감정을 감정사를 공표를 못하고 이의적으로 추천해서 두 분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접근도 못하고 저도 접근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 감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20m 있느냐 15m 있느냐 10m 있느냐에 따라서 척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공시지가라든가 주택 가격을 따지려면 전형내 해도 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사무실도 있고 또 더 곁들여서 우리 김현래 주택개발 추진단장 쪽에 가셔도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여성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행사항을 새로까지 하더라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간적인 양도 있고 또 빌리는 시간이 15시부터 16시까지 대체하기로 빌려놨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상황이 좀 빨리 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아니면 저희 공공재개발 사무실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 내서 다 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에 대한 내가 아파트를 60제곱미터, 84제곱미터, 115제곱미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재산 가지고 재산을 많이 받을 수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비례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 앞바다 가서 멸치를 잡았는데 100원어치만 잡을 것이냐 100
110원어치를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비례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지금 중량구에 SK라고 제도가 있지만 2,840만 원에 일반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평균적으로 2,500에 평당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리가 막심해서 했던데 결과적으로는 완타임으로 성공을 했지만은 저희들도 3,000만 원이 갈지 일반 분양가가 3,200이 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은 확정 분양가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원들은 공모 사업할 때 2000년도에 9월 20일 날 공모를 할 때는 조합원들은 확정 분담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러나 LH의 직원들 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척도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척도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총 사업비의 50%를 도시공사 허구에서 절반을 대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도 그 당시에 2000년도에 9월 21일 날 공모를 할 때는 1.8%, 또 여러분들 제출한 이주비도 한도액이 3억입니다. 3억에 대한 70%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과정은 앞으로 저희들과 협상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과정은 여기 약 한 우리가 50, 60% 진전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걸 마치 진행형처럼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110에 15번지고요. 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들었을 때 잠깐 좀 놓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해서 낼 때 관리처분 기준 시점에 저희가 이제 부담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성남이라든가 아이언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가 2억짜리 아파트, 뭐 이 근처에 뭐 이문뉴타운도 있죠. 7, 8억씩은 이빠이 올라가 버려요. 이미 지금도 여기도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과 바로 옆에 경계선에 구역이 지정 안 된 곳이 2, 3억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갭은 더 벌어질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추정 분담금이 뭐 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분명히 훨씬 더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추정 분담금에서 그 시점만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답변 드리고 할까요, 제가? 예. 맞습니다. 누구나 관리처분 전까지는 자기 자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86년도부터 왕십리에서 재개발 사업에 정말 많이 오래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입주 전까지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 관리처분 기간이 60일이에요. 60일 보고 나면은 여러분들 돈 적다고 토지 수용에 수용 신청할 겁니다. 또 거기서 1년 동안에 하지 못하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에 또 할 거예요. 그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관리처분 감정사가 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인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파트 배정되면서 여러 가지의 척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추정치 부담금이다 이렇게 계산하셔야지, 이걸 마치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또 말씀하세요. 예, 우리 여성분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그
278-74에 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아까 LH에서 표나 곱한 계산식 해봤자 자, 붙여봐도 여기서 그럼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설명회를 할 때는 눈높이를 좀 맞추셔야 되는데 뭐 곱하기 얼마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30평의 단독주택을 가진 경우 혹은 18평의 연립주택을 가진 경우 아니면 또 뭐 빌라라든지 한 서너 가지 샘플을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얼마가 추가 분담금이 될 거다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이나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쉬운데 이거는 이거는 그냥 수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 공연불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30년 된 30평 단독주택을 가졌을 경우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으나 얼마일 거다. 추가 분담금이. 아니면 난 20평에 산 25년 된 빌라나 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추가 분담금이 얼마일 거다. 라는 정도식의 한 서너 가지 유형만 뽑아서 갖고 왔어도 거기 설명이 좀 쉬웠을 거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세네 가지 유형만으로도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이 70%는 이해를 할 거라는 얘기죠. 100%는 할 수 없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런 설명회가 뭡니까? 공명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만 나왔지 대충 이런 계산을 해왔을 때에는 일반 분양가 추정도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회를 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한 것처럼 제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나 저나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걸 하고 동의서를 구하셔야지 무슨 지금 보니까 뭐 질문하면 개별적으로 와서 질문해라 개별적으로는 다 답변하겠다 그냥 그 돈 뭐 거기 사무실에 와서 해라 구청에 와서 해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없이 주문구부식으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바랍니까? 좀 여기에 눈높이에 맞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LH 주무분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요한 게 오늘 설명에는 정비기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추가로 추정 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거다 보니까 쉽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각각 개인별로 본인의 소유 물건이 토지랑 건축물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다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비기 도서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본인의 추정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를 드린 거고요. 네, 그 구청이랑 준비 사무실에 본인의 분담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온라인 보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 두 군데의 장소에다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과 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두 곳에 비치를 해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오셔서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아까 깜빡하고 한 가지 네. 여쭤봤는데요. 이게 나중에 뭐 지금 다 좋은 방향으로 잘 되길 바라고서는 이 자리에 모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경기가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뉴스를 한번 들었던 게 이제 대우건설이었나 프루지오 이쪽 저기 어디 재개발구역 하다가 그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버린 경우가 지금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저희가 동의서를 다 제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건설사에서 갑자기 드롭을 시키면 그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의서 제출하고 어떤 뭐
저기 이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설사에서 들어오고 난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다시 그 지금 주택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상향된 그걸로 다시 되살려면 그렇게 돈을 더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LH 우리 직원분께서 한번 더 답변. 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했던 사업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책임졌던 사업 방식입니다. 이제 더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대우건설이 돈을 대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미리 포기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저희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비 자체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비 50%는 기금을 통해서 저리로 가져오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주민 분담하는데 먼저 LH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럼 LH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야 이제 시공사가 돈을 못 받는다 하고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거면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또 다른 분 저기 또 질의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저기도 예. 저기 요 설명회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 달간.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 공람보고는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4월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주민 공람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서관계도 같이 한 달 동안 저희 구청하고 그 준비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추정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안이 다 도서화되어 있어서 비치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거기 와서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나에 대한 추정 분담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거든 누구나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든 이의를 제기하시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수업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이 있는 겁니까? 예, 양식이 저희 구청이나 준비위원회 오시면 양식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오셔서 수기로 쓰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해오신 서류가 있으면 그걸 첨부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찬성이나 반대도 거기에 수렴을 하면 그 위에서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찬성이나 반대요? 네, 이 계획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도 수렴을 해주시는 겁니다. 찬성이나 반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다 수업을 해서 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또 다른 분? 예. 건설사가 지금 결정이 난 게 아니죠? 건설회사. 위원회는 아직 건설회사는 결정이 안 된 거죠? 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안녕하세요. LH 총괄하고 있는 김재호 부장인데요. 건설사는 초에 오늘은 사실 이 구역장이 중요합니다. 구역장 절차하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면 얼마든지 시공사 선정은 주민들께서 총회에서 결정하십니다. 총회에서. 나중에 충분히 시공사가 설계하는 지금은 저희가 나름 최대한 설계를 마련해 봤는데요. 아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양대가 좀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명대도 계시는데 나는 분담금이 좀 부족해서 좀 작은 집이 필요하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제 구역진이 끝나고 나면 평양대는 다시 조사할 겁니다. 조사해서 좀 작은 집도 해서 나는 분담금 없이 들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시공사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설계안을 잘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우리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들어보시고 그때 주민들께서 투표하셔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지금 저쪽 끝에 저 뒤에 계신 분.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그 여자분께서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여기 그 모든 주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평형이라든지 사례별로 한 3가지 정도나 4가지 정도로 여기 LH 쪽에서 준비를 해서 개인 분담금이나 평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 3-4개 만드는 거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를 해서 주민 설명회 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거 보려면 개별적으로 와서 보라 그러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주민들 다 바쁜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본다는 건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또 하나 이 동네는 연립주택도 평수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평수가 대략 거기서 그만해요. 그러면 이 동네 다 오래 사셨으니까 사례를 많이 잡을 것도 아니고 평균치를 아마 그렇게 내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그런 사례별 그 주민 설명회 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왜 회피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강대호 의원님께서 한번 더. 예, 안녕하세요. 2001년도 6월 22일 날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 당시도 400여 명이 모였을 때에 대략적인 보증률과 평가의 비례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셨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다 하셨고요. 공공재개발이 지금 32개입니다. 32개에서 우리 마침 행정일을 많이 한 데는 없어요. 정말 문자 보내고 저희 없는 것도 다 했습니다만 비록 오지랖 점이 있다라면은 다음 회기 때에 다음 무슨 총회가 있을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면은 저희 이 사무실에 자료를 있을 거고요. 2001년 6월 22일 날 유튜브 하신 분들 보면은 그 당시 LH 장윤진 대리님께서 설명을 한 것이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단독, 공동주택, 보정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제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찾아보세요. 지금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면은 됩니다. 지금 언제 만듭니까? 지금 사무실에 가야 복사를 하더니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대충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죠. 저도 이제 그때 한 거니까. LH 측에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잠시만요. 저희가 설명회 계산식을 사실 정비사업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제가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저희 중화를 대충 봤을 때 평균 30평씩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30평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땅이 평균 30평이다. 그럼 저희가 잠시 아까 공시가를 봤더니 평당 한 1,200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동네가. 그러면은 아까 저희 비례율을 1.9배 정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9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세는 공시가에 대한 1.9배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1,200이면은 1.9로 곱하죠. 그러면 뭐 한 2,400 정도 시세가. 근데 저희가 비례율이 105%니까 다시 105%를 곱합니다. 1.05.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은 평당 한 2,50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땅이 30평이다. 그러면 2,500 곱하니까 내 땅은 7.5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 땅은 7.5억이에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을 것이냐. 저희가 아까 대충 봤더니 이 동네가 평당 최근 분양가가 한 4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일반 분양가는 시세의 70% 할 겁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거기서 다시 90% 내지 85% 그건 이제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85%를 하게 된다면 7, 8, 56에서 한 60%쯤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시세의 60% 정도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평당 4천이니까 한 2,400 정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0평을 그냥 받으시려면 2.4 곱하기 30평 하면 7.2억이지 않습니까? 아까 30평 권리가액 7.5억이면은 내가 30평 가지고 있으면은 아파트 한 30평은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가 올라간다면 조금 그게 달라질 수 있고요. 거꾸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더 큰 집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이제 개념적인 거고요. 실제 그 세부적인 것들은 필지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개별로 다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남의 필지를 저희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구나 비치한 장소 가시면 내 집원이 몇 번지라고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분담금 얼마는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궁금증이 훨씬 풀리실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한 두 분 정도만 더 저기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예, 저기 어디? 110번지 39호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별 내용은 아니고 2025년도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2025년 대체로 어느 정도 시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향후 일정은요 주민들께서 얼마나 협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고요. 저희는 5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목표이고요. 실제 그 부분은 진행상을 다 가시면서 실제 관리처분이 나야지 이주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시점이 언제 될지는 저희가 아까 그 예정을 했지 않습니까? 4년 정도. 그러니까 잠정 4년으로 보시고요. 거기서 1년, 2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건 차차 사업되는 거 다 가시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1인 예. 국가식 살고 토지 소유자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결국 얼마를 더 내고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될 거냐 문제인데요. 뉴스를 검색해봐도 요즘 시공사들이 입주 때 길 막고 안 열어주고 추가 부담금 요구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둔천주공에서도 각자 2억씩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 보니까 아까 7억을 내면 30평 얘기하셨는데 지금 근처 시세가 그 정도도 안 나오는데 신규를 만약 하면서 우리가 2억 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4억, 5억을 낸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법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고 LH 아까 다시 무슨 말씀이시죠? 4억을 낸다는 말씀이? 아까 일반 분양 그 금액이 7억 얘기하셨는데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각자 부담금을 우리가 2억씩 나눠 가진다고 그러면 4억을 더 내야 되잖아요. 왜 4억을 더 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추가 부담금이 2억이 된다고 했을 때 30평인데 30평을 이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연립인데 이제 30평 새 아파트를 가려고 추가 부담금이 2억이라고 만약 정해졌는데 실제 시공사가 선정도 안 됐는데 현재 지금 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공사비 증액돼가지고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문 막아버리고 조합한테 돈 더 내라. 그럼 물 겨자 먹기로 우리들은 돈을 더 내고 들어가잖아요. 둔천주공에서 봤잖아.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관리처분 때 내 지분을 했더니 나는 2억 더 내니까 30평을 주겠다 해서 2억을 더 내기로 했는데 추후에 그게 변경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기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그건 그 조합 방식이고요. 저희 공공재개발은 그에 대해서 시공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1,000억이면 500억 조달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있죠. 근데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사는 저희한테 공사비를 약정하고 들어와서 10억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저희한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게 합당한지를 볼 겁니다. 이를테면은 마감 자재가 좀 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갔다. 돌로 했던 것을 대리사로 좀 올렸다든가 그런 거 올라간다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 총회를 거쳐서 증액을 해주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공사가 입찰할 때 약속했던 부분을 어기면서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행자인 LH가 관리 감독을 할 겁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600, 700, 800 이거 나오지만요. 이렇게 제한할 겁니다. 600 정도 하게 되면은 분담금이 얼마일 거고, 그러니까 600 하게 되면 시공사가 이제 메이저, 삼성, 이런 데가 못 들어오고요. 좀 금호건설이 대령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공사비를 좀 올린다면은 메이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께 저희가 여쭐 겁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800에서 1군을 받을까요? 아니면 700에서 2군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주민들께서 우리는 1군 갑시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공모할 때 시공사 제한을 걸 겁니다. 그래서 1군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사업체가 저희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올리는 것들은 계약서에 명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약적인 사항으로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연동해서 좀 오를 여지는 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지금 1차 지구가 좋은 게요. 지금은 공사비가 빈약하가 높지만 관리차 보내는 시점 한 4년 되면은 집값이 많이 좀 하향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공사비가 많이 다운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금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보증은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LH가 지금. 저희는 확장 분양가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요. 더 이상 돈을 안 내고 만약 지금 정해진 금액이 추가 부담금이 2억이다 하면 시공사 선정하면서 LH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들어갈 때 컨테이너로 막아버리고 시공사가 합리적으로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평당 900으로 공사했습니다. 각자들 2억씩 더 내세요 하면은 우리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 선정을 한 후에 LH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있냐 이러면은 얼마나 해피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확장 분양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LH는 이 사업에서 돈이 남고 부족하고를 받아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대행 수수료 몇 퍼센트 정도만 받는 역할이고요.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주민들이 나눠 가지시는 거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방식이었으니까 다만 저희는 일반 시공사, 조합 방식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100 올랐지만 200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200을 받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물가연동이라고 해서 국가계약법에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계약법에 있는 물가연동을 통해서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퍼센트 오르면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그런 것들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거에 대해서 정액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저희들이 그 구청 직원이나 LH 직원들이 잠시 더 머무를 테니까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이제 더 없는 것을 감사하고요. 정비구역 위반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